안녕하세요. 카카오 브레인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팀에서 연구 중인 피터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세상 모든 물체를 검출할 수 있는 AI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기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난 다음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오픈 보캐블러리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응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체 검출, 즉 오브젝트 디텍션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클래시피케이션이란 이미지가 무엇인지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고양이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란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는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이 하나의 물체가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물체를 분류하고 위치를 찾는 문제였다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여러 물체가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각각의 물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 물체가 존재하는 이미지에서 이러한 물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조각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조각은 백그라운드로 분류를 하고 두 번째 조각은 강아지로 분류를 합니다. 세 번째 조각과 네 번째 조각은 고양이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확장시킨 기술이 원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풋 이미지를 일정 개수의 그리드로 나눈 다음 각각의 그리드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수행하여 클래스 프로바빌리티 맵을 계산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여 바운딩 박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박스를 취합하여 중복된 박스를 제거한 후 최종 검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는 2013년 오버핏을 시작으로 욜로, SSD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포컬러스를 사용하였던 레티나넷, 그리고 앵컬리스 디텍터인 FCOS, 센터넷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에 있어서 원스테이지 디텍터와 비교하여 또 다른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투스테이지 디텍터를 소개할 텐데요. 투스테이지 디텍터는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물체가 존재할 만한 위치에 대하여 셀리언트 박스를 생성한 다음 이렇게 생성된 박스, 즉 ROI에 대하여 ROI 플린 같은 크랍 연산을 수행하여 여러 개의 ROI 패치를 생성한 다음 각각의 ROI 패치에 대하여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된 박스를 취합하여 중복된 박스를 제거한 후 최종 검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투스테이지 디텍터는 셀리언트 박스 생성기로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였던 RCNN을 시작으로 ROI 풀링을 도입하였던 Fast RCNN,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 즉 RPN을 소개하였던 Faster RCNN, ROI 온라인을 도입하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함께 풀었던 마스크 RCNN, 그리고
포지션 센서티브 RF링을 소개하였던 RFCN 등 여러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원스테이지 디텍터, 투스테이지 디텍터 모두 엔드투엔드 매칭으로 모델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물체에 여러 상자가 검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검출된 박스를 취합하여 중복된 박스를 제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였는데요. Non-Maximum Suppression, 즉 NMS라고 불리우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물체 검출이 종료된 이후에 적용을 해줘야 깔끔한 검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물체 검출 방법들은 딥 모델에서 생성하는 결과가 중복된 여러 박스의 집합이었고, 포스트 프로세싱 없이는 불완전한 물체 검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프로세싱이 필요 없는 물체 검출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는 2020년 ECCV의 디터 알고리즘을 발표하였습니다. 디터 알고리즘은 파지티브 매칭을 위해 IOU만 사용하였던 기존 물체 검출 알고리즘과 달리 클래시피케이션 및 리그레션 코스트를 동시에 고려하는 파지티브 매칭 코스트를 계산하였고, 헝가리안 매칭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GT당 단 한 개의 파지티브 매칭 페어를 찾도록 함으로써 NMS 같은 포스트 프로세싱 없이 물체를 성공적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터 알고리즘은 랭귀지 모델에 사용되었던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도입하였으며, 쿼드라틱 컴플렉시티의 계산 비용을 가지는 어텐션 연산으로 인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멀티스케일 피처를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작은 물체의 검출 능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포블 디터 알고리즘이 작년 아이클리어에 발표되었는데요. 디포블 디터 알고리즘은 디포블 컨볼루션과 비슷한 디포블 어텐션을 제안하였고, 모든 쿼리가 모든 키를 어텐션 하도록 하여 계산 비용이 쿼드라틱 컴플렉시티였던 기존 어텐션 연산을 모든 쿼리가 일부의 키만 어텐션 하도록 하여 계산 비용을 리니어 컴플렉시티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디포머블 어텐션의 낮춰진 계산량 덕분에 디포머블 디터에서는 멀티스케일 피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멀티스케일 피처를 사용할 수 있었던 디포머블 디터 알고리즘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디터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작은 물체에 대한 정확도, 즉 APS에 대한 성능이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레이어 피처만 사용하였던 디터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멀티스케일 피처를 사용하였던 디포머블 디터 알고리즘에서는 인코더가 처리해야 할 토큰의 개수가 약 20배가량 증가하게 되었고, 리니어 컴플렉시티 연산인 디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계산량이 2배가량 증가하여 검출 속도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물체 검출을 위한 이미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체 검출을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MS-COCO 데이터셋을 분석한 결과 겨우 30%만의 픽셀이 우리가 관심 가지는 물체의 영역이었고, 나머지 70%는 배경이었습니다. 물체 검출을 위한 다른 데이터셋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코더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토큰에 대하여 계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입력 이미지의 모든 멀티스케일 토큰을 사용하였던 디포머블 디터 구조인데요.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올해 아이클리어에서 발표한 스파스 디터에서 인코더의 모든 토큰을 계산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토큰을 선택할 수 있는 보조 네트워크를 학습하도록 하여 소수의 토큰만 넘겨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렇게 선택된 소수의 토큰만 인코더에서 연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실제로 물체가 존재할 만한 공간은 전체 이미지 영역의 3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코더에서 모든 토큰을 계산하지 않고 선택된 소수의 토큰만 계산하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물체 검출 성능을 유지한 채 전체 계산량을 약 40%가량 줄일 수 있었고요. 특히 인코더의 계산량은 80%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윈 타이니 백본을 사용하였을 때 스파스 디터 알고리즘의 코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결과인데요. 디포블 디터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스파스 디터 알고리즘은 선택된 10%의 인코더 토큰만 계산하여 전체 계산량의 40%가량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코더에서 계산하는 토큰의 비율을 50%까지 늘렸을 때에도 여전히 전체 계산량은 20%가량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ResNet 50 백본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인데요. 스윈 타이니 백본을 사용할 때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스파스 디터 알고리즘은 30%의 토큰만 사용하더라도 100% 토큰을 모두 사용하는 디포블 디터와 동일한 성능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전체 계산량을 30%가량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이용하여 모델 파라미터 초기화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었던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 대신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로컬라이제이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더 좋은 모델은 없을까를 고민하였고, 레이블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SCRL 알고리즘을 작년 CVPR에 발표하였습니다. 스파스 디터 알고리즘에서도 이렇게 학습된 SCRL 모델로 파라미터 초기화를 수행한 후 학습을 시켰더니 디텍션 성능을 큰 폭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1스테이지, 2스테이지, 그리고 디터까지 모델의 초기값만 이미지넷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SCRL로 바꾸면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같은 로컬라이제이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학습하실 경우 GitHub에 공개된 SCRL 모델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한 물체 검출 기술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리 정의하여 학습한 클래스만 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 시 총 4개의 클래스를 검출할 수 있는 물체 검출기를 만들 경우 첫 번째 로짓은 사람, 두 번째 로짓은 라켓, 세 번째 로짓은 자동차, 네 번째 로짓은 공이라 정의하고 물체 검출기를 학습할 경우 이렇게 정의된 4종류의 물체는 잘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때 미리 정의하지 않았던 처음 보는 물체가 나올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하였던 물체 검출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물체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5번째 로짓을 고무오리로 정의한 다음 새로운 물체가 포함된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박스 어노테이션을 통해 다시 학습시켜야만 이러한 물체를 검출할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검출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픈 보캐블러리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존 물체 검출기는 특정 위치의 로짓이 미리 정의된 클래스와 1대1로 대응되었기 때문에 미리 정의한 클래스만 검출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정된 길이의 로짓을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대규모의 이미지 텍스트상으로 학습한 모델인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이용하여 로켓, 펄슨 같은
클래스 네임과 대응되는 클립 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고 해당 벡터를 타겟으로 학습시키도록 합니다. 이렇게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텍스트를 이용하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클립 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물체 검출기를 학습할 때 다양한 클래스를 학습에 사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클립 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예측하도록 학습할 경우 모델 학습 시 사람에 대해서 personal text embedding 벡터로만 모델을 학습시켰다 하더라도 클립 텍스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person과 woman, man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woman, man을 검출하려고 하더라도 모델을 재학습시킬 필요 없이 잘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픈 보캐블러리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 앞에서 설명드렸던 디포머블 디터 구조를 변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디포머블 디터 구조는 미리 정의하였던 클래스만 검출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정된 크기의 클래스 로짓을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제거하고 클립 텍스트 임베딩 벡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교체하여 디포머블 디터 구조의 오픈 보캐블러리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여러 종류의 물체 검출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고안하여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물체 검출기를 학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학습 데이터셋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근에 공개되었고 가장 성능이 좋았던 구글 AI의 OWI-VIT와 비교하여 우리의 모델은 계산량이 OWI-VIT 대비 20%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200여 개의 클래스를 맞춰야 하는 엘비스 밸리데이션 셋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페이지는 실제 학습된 모델의 검출 결과입니다. 미리 정의된 클래스만 검출 가능했던 기존 물체 검출기와 달리 우리가 학습한 모델은 추론 단계에서 찾고자 하는 물체의 텍스트 쿼리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를 쿼리로 넣어줄 경우 보시는 것처럼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를 각각 구분지어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부, 브로콜리, 파프리카를 찾고자 할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잘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커피, 냅킨, 마카롱을 찾고자 할 때에도 무리 없이 잘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난 자동차를 텍스트 쿼리로 넣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여러 대의 자동차 중 사고난 자동차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난 자동차의 경우 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셋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매우 소수의 이미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체 검출기로는 검출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학습한 모델에서는 잘 검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경찰차를 찾고자 할 때에도 잘 찾아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확보한 모델은 완벽할까요? 아직 우리가 학습한 모델은 완벽하지 않은데요.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을 검출하고자 하였으나 우산이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검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을 검출하고자 했을 때인데요. 사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 중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을 높은 정확도로 잘 검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리가 잘린 채 검출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물체 검출 기술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CCTV,
즉 감시 시스템입니다. 거리에 몇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거리의 패션 트렌드도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차량 사고가 나거나 거리에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앰뷸런스, 경찰차를 신속하게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어떨까요? 키워드 중심의 이미지 검색에서 이미지에 포함한 오브젝트, 더 나아가 자연어 검색까지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향수, 시계, 그리고 립스틱이 함께 나온 이미지를 찾고 싶으시다고요? 기존 이미지 검색에서는 쉽지 않았던 검색이 이러한 물체 검출 기술을 이용하면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검색 시스템의 불편함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어려우셨다면 이러한 기술이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의 간극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